여러분도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며칠 전에 70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먹던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매일 밤 7시간씩 깊게 잠들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김순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수면제에 의존해서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오히려 다음날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무거워지는 부작용을 겪으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자연스러운 수면법을 따라하신 지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상담해드린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이 모두 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는 마법 같은 방법이 정말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 아냐? 수면제 말고 다른 방법이 정말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시니어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실까요? 바로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잠자리에 들고 계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늦게 TV를 보거나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저녁을 드시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잠을 빼앗아 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꿀잠 자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꼭 설정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체온 조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리 몸의 체온이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서서히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간 담그세요. 그리고 나서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었다가 수축하면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쓰신 첫날부터 몸이 나른해지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이걸 4번만 반복해 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박영수 할아버지께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코 고는 소리 없이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비법은 침실 환경 만들기예요. 여러분 침실이 너무 밝지는 않나요? 시니어 분들 중에 어두우면 무서워서 불을 켜놓고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바로 불면증의 원인 중 하나예요. 우리 뇌에서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어둠 속에서만 제대로 분비되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어둡게 하기가 무서우시다면
작은 야간등 하나만 발치 쪽에 두세요. 절대 머리 위쪽이나 눈 높이에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조금 쌀쌀하다 싶을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또 중요한 것이 침실의 소음이에요. 완전한 정적보다는 일정한 백색 소음이 더 도움이 돼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나 에어컨 소리 아니면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작게 틀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런 소리들이 갑작스러운 소음을 차단해 주거든요. 네 번째는 잠자리 의식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돼요. 예를 들어 9시가 되면 TV를 끄고 9시 10분에는 세수를 하고 9시 20분에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9시 30분에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는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스마트폰은 절대 침실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대신 종이책이나 가벼운 잡지를 읽으세요. 눈이 피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이건 침실을 잠자는 공간으로만 써야 하는데 다른 용도로도 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음식을 드시거나 하시면 뇌가 혼란을 일으켜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곳이라고 인식시켜야 해요.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몸이 자동으로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를 시작하게 돼요. 다섯 번째 비법은 낮 시간 활동 관리예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낮에 너무 많이 주무세요. 특히 점심 먹고 나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그대로 2~3시간씩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밤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낮잠은 아예 안 주무시는 게 가장 좋지만 정말 피곤하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만 주무세요. 20분 이상 주무시면 깊은 잠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밤에 잠이 안 와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20분만 주무시길 바래요.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많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세요. 최소 15분 이상은 밝은 빛을 봐야 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정상화돼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자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 수 있어요. 또 낮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 주변을 30분 정도 산책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돼요. 운동을 하면 몸이 적당히 피곤해져서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녁 6시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이 안 와요. 대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여섯 번째는 식사 시간과 음식 조절이에요.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잠이 안 와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까지는 식사를 마치셔야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소화가 어려운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시고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드세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건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녁에 마신 커피가 밤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대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드세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잠을 유도해줘요. 카모마일 차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술도 절대 금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데 이건 큰 착각이에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드는 것 같지만 새벽에 자꾸 깨게 돼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비법은 마음 비우기예요. 침대에 누워서 내일 뭐 해야 하지?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 절대 잠들 수 없어요. 이런 걱정 때문에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감사 인사법을 써보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자가 안부 전화를 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런 작은 것들도 좋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또는 숫자 세기를 해보세요. 100부터 거꾸로 세는 거예요. 199, 98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단순한 작업에 집중하게 되어서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져요. 대부분 70 정도까지도 못 가서 잠들어 버려요. 8번째는 근육 이완법이에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온몸의 근육을 차례대로 힘을 주었다가 빼는 거예요. 발가락에 5초 동안 힘을 꽉 주고 그 다음에 힘을 빼면서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목, 얼굴 순서로 해보세요. 이 방법을 하다 보면 온몸이 무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게 돼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정말 효과를 보실 거예요. 9번째 비법은 수면 일기 쓰기예요. 매일 언제 잠자리에 들었는지, 언제 잠들었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날 뭘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함께 적어보세요. 2주 정도 기록해 보시면 패턴이 보여요. 커피를 마신 날에는 항상 잠이 안 왔네. 산책을 한 날에는 잠을 깊게 잤네 이런 식으로요. 자신만의 수면 패턴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마시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거실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절대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왜 잠이 안 오지?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잠이 안 와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10번째는 자연요법 활용하기예요. 라벤더 향이 숙면에 정말 좋아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라벤더 향주머니를 베개 옆에 두세요. 라벤더 향이 신경을 진정시켜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발 마사지도 효과가 좋아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 부분이 불면증에 좋은 지압점이에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목과 어깨 마사지도 도움이 돼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면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잠이 잘 와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분께 부탁드리거나 간단한 마사지기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약물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기타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부 약물들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뇨제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고 일부 혈압약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대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요즘 잠이 잘 안 와요라고 상담해 보세요.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뇨제를 저녁에 드시고 계셨다면 아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게 수분 조절이에요. 목이 마르다고 밤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게 돼요. 그렇다고 아예 물을 안 마시면 입이 마르고 목이 불편해서 잠이 안 와요. 적당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저녁 식사 후부터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입을 적시는 정도로만 마시세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아예 물을 마시지 마세요. 계절별 수면 관리도 중요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차갑게 틀지 마시고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춰두세요. 너무 차가우면 몸이 경직되어서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대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서 공기순환을 시켜주세요.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따뜻하게 하지 마세요.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따뜻하면 답답해서 잠이 안 와요. 대신 따뜻한 이불을 덮으시면 돼요. 특히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좋아요.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까 이불을 조절하기 쉬운 얇은 이불 여러 장을 사용하세요. 밤중에 덥거나 추울 때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주변 환경 점검도 해보세요. 침실 옆에 시끄러운 도로가 있거나 이웃집 소음이 있다면
기마개를 사용해 보세요. 요즘은 부드러운 실리콘 기마개가 많이 나와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마개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며칠 쓰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아이 마스크도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빛과 소음을 차단하면 정말 깊게 주무실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65세 이정자 할머니는 20년 동안 새벽 3시마다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중독악성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이 많이 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하신 지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할머니가 가장 효과를 본 건 체온 조절과 근육 이완법이었어요. 매일 저녁 8시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침대에 누워서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차례로 힘을 빼는 걸 하셨대요. 그리고 수면 일기를 쓰면서 자신만의 패턴을 찾으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밤 10시에 눕자마자 바로 잠이 와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30년 만에 이런 경험을 하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때문에 밤새 깨시곤 하셨어요. 옆에서 주무시는 할머니도 할아버지 코골이 때문에 못 주무셨고요. 그런데 체중을 5kg 줄이시고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기르신 후에 코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체중 관리도 숙면에 정말 중요해요. 살이 찌면 목 주변에도 살이 붙어서 기도가 좁아져요. 그래서 코를 골게 되고 수면 무호흡이 생겨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고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고 낮에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특히 베개와 매트리스도 중요해요.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목이 꺾여서 기도가 막혀요. 베개 높이는 주먹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푹신한 베개보다는 적당히 탄력 있는 베개가 좋아요. 매트리스도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면 안 돼요. 누웠을 때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적당한 경도의 매트리스를 사용하세요. 오래된 매트리스는 중앙이 푹 꺼져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천천히 적용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첫 주에는 체온 조절과 호흡법만 해보세요. 둘째 주에는 침실 환경을 정리하고 셋째 주에는 낮 시간 활동을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수면 패턴을 갖게 되실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께 나 요즘 숙면법을 배우고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도와주면 훨씬 쉽게 성공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 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시려면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효과가 있어요. 우리 가족 9시 이후에는 폰 안 보기라고 약속하면 서로 지킬 수 있어요. 인내심도 필요해요. 30년, 40년 동안 굳어진 수면 습관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처음 일주일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첫날부터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해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저도 수천 명을 상담해봤지만 이 방법들을 꾸준히 따라한 분들은 모두 성공하셨어요. 혹시 2주를 해봤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수면 클리닉을 찾아보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질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특히 코를 너무 심하게 고시거나 잠들 때 다리가 저리고 움직이고 싶어지거나 잠든 후에 자꾸 다리를 차는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연스러운 방법들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믿음과 꾸준함,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도 김순자 할머니, 이정자 할머니처럼 수면제 없이도 매일 밤 깊은 잠에 빠지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배운 10가지 자연 숙면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체온 조절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발 담그기. 둘째, 478 호흡법으로 마음 진정시키기. 셋째, 침실 환경 만들기 어둡고 시원하게. 넷째, 매일 같은
같은 시간 같은 행동하는 잠자리 의식. 다섯째, 낮잠은 3시 이전 20분만, 낮에 햇빛 보고 가벼운 운동하기. 여섯째,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고 카페인과 술 피하기. 일곱째, 감사 생각이나 숫자 세기로 마음 비우기. 여덟째,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근육 이완법. 아홉째, 수면 일기로 자신만의 패턴 찾기. 열째, 라벤더 향과 마사지로 자연스럽게 이완하기.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방법 서너 개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약속 하나 해주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바로 오늘 밤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478호흡법을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달 후에 여러분도 3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잤어요. 라고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정말 확신해요. 이 방법들은 이미 수천 명이 성공한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잠 못 이루는 가족, 친구, 이웃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한 잠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수면제 없이도 매일 밤 꿀잠 자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